자, 요 문제를 먼저 하고, 그치? 먼저 하고 우리 그거 하게, 그치? 숙제 공사하고,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 답이 뭘까? 그 안쪽까지. 그치? 자, 그치? 첫 번째, 그치? 틈이 있어. 그 틈이 있는 그 친구한테, 자, 열을 주면, 가열을 해주면, 그치? 사이 틈이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 작아져요. 틈이 커질까, 작아질까? 지금 문제가, 1번 문제가 이거야. 이유는 아까 열팽자, 그치? 열을 가요, 뭐, 그거 쓰면 돼. 자, 이유는 입자 사이 거리가 그치 멀어진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여 분자 사이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 쓰면 되고 지금 문제가 지금 1번 문제가 이런 거거든. 뭐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가열해주면 이 사이 틈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작아져. 작아지지 않아요. 그대로가? 커질까? 그대로? 이거는 얘한테 온도를 열을 가해주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답인 거야. 이거는 답인 거야. 열을 가해줘. 이거 열 가해주면 어떻게 돼? 안쪽 구멍도 커지고 바깥쪽 커지고. 그러니까 안쪽 구멍도 커지고 바깥쪽 구멍도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 이 안쪽을 이렇게 그렸어. 안쪽을 여기다 그렇게 그냥. 그렇지? 바깥쪽을 여기다 그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도너츠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틈이 있지, 그렇지? 맞아? 그렇지? 여기 틈이 있잖아. 그럼 틈을 채우고 나서 생각해. 틈이 여기 채워놓고 생각해. 그러면 얘 답이 어떨까? 얘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맞지? 그치? 그러면 요 틈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떨까? 그렇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요 노란색 칠한 부분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란색 칠한 부분만 없애줍니다. 그러면 어때? 틈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야. 그러니까 자, 틈이 있는, 그치? 중간에 잘려진 물체의 그치 열팽창을 물어보잖아. 그럼 거기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그런 다음에 그 부분만 싹 없애주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연습하면 이거 여기다가 그치 여기가 있지. 그럼 요걸 이렇게 피자 자르듯이 잘라. 그러면 요 부분이 없네. 그럼 요 부분도 없겠지. 그치? 그러면 틈이 커지는 거다 이거. 아까 그 앞반에서 우전이니까 준열이가 챗GPT를 했는데 챗GPT가 틀렸다면서. 자, 챗GPT가 틀렸어. 자,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얘들아,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자 힌트를 이렇게 줄게. 자, 힌트만 줄게. 너가 먼저 해보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A 맞나? 여기가 C, 여기가 B인데 열팽창 정도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가열한 됐어, 냉각한 됐어, 문제에서? 냉각이야. 자, 우리 가열해주면 어느 쪽으로 휘어지지? 열팽창 정도가 높은 쪽으로. 자, 우리 벌써 다 까먹으셨네. 자, 가열을 해줘. 짧은 쪽은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늘어나냐면 열팽창 정도가 큰 쪽이 많이 늘어나고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이 적게 늘어나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디가 열팽창 정도가 큰 거지? 바깥쪽이 더 큰 거야. 자, 그럼 냉각은 반대야. 그치? 빨리, 그치? 팽창하면 빨리 수축해.
그러면 열팽창 정도가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커. 그러면 가열을 해줄 때는 얘가 제일 크지만 냉각시켜줄 때는 얘가 제일 맞아요. 작아져. 그치? 왜냐면 그치? 확 늘어나는 일로 확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 C가 제일 작아지고 그치? B가 그 다음 작아지고 A가 그치? 그 다음 얘들아 여기까지만 힘줘주고 한번 해봐봐. 여기까지 해주고 자 내가 돌아볼게. 아니 답을 그 그림을 그리면 돼. 이렇게. 보자. 선생님, 선생님. 아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거기서 얘들아 틀려도 일단 내가 뭐 틀렸다고 나 뭐라 하지 않잖아. 알겠어. 그치? 그냥 내가 네 보고 틀렸다고 이 새끼 때문에 왜 틀렸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는 거야. 뭐 틀리면 틀리는 거지. 선생님. 응. 주세요. 이거 이렇게. 어디 봅시다. 근데 정말 이게 A는 이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데 이건 그대로고 A만. 이게 좀 응. 이렇게. 아 그렇게 된다고? 더 내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줄게. 결정적인 힌트. 요거 보면 너다 할 수 있어. 반대로 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민성 형님. 네. 자 민성 형님, 자 민성 형님.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결정적인 힌트는 얘들아 이쪽으로 옮기는데. 요거 반 따로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거 반 따로 생각하고 요거 반 따로 생각한 다음에 붙이는. 모양이 맞아. 이런 거 비슷해. 맞아. 모양이 이상해. 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거 진짜 확실히 볼까? 자, 100% 어디 봅시다. 100% 왜 자꾸 한쪽만 휘어지게 그려? 근데 표현이었네요. 아니 생각해봐. 자, 승현아 봐봐. A하고 B를 볼게. A하고 B를. 자, 아까 전에 열팽창 정도가 A, B, C 됐어. 근데 냉각시키면, 그치? 요 둘을 비교해볼게. 냉각시키면 누가 더 수축해? C요. 아니, 이 A와 B 중에. A와 B 중에. 가열하면 B가 커져. 냉각하면, A. 그러니까 B가 훨씬 작아지지, 맞지? 네. 그치? 냉각시키면 B가 훨씬 작아져. 그럼 B가 작아진 게 인코스야. 그럼 작아진 게 인코스니까 얘가 어디로 휘어져야 돼? 위로. 위로 휘어져야지. 됐어? 됐어? 네. 자, 그럼 이제 BC를 비교할게요. 이쪽 BC. 그치? 자, C가 훨씬 수축해. 냉각하면. 그럼 C가 훨씬 수축하면 C가 인코스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되겠니? 되겠어? 오. 그래서 얘는 요런 모양을 가져야지. 오케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자, 얘들아, 영재고 문제라고 했지만 우리가 뭐 너무 어려워가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맞지? 쉽잖아. 승규야, 퍼펙트 하지 않겠니? 이 정도 되면? 알아. 자,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자, 어떻게 하냐면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있잖아. 반 따로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 어떨 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 그런 다음에 없애주면 돼.
알겠지? 알겠지? 그런 생각을, 그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지금은 너희가 아직 1학년이고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그치?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치? 하다 보면, 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알겠지? 잘했어. 자, 일단은 문제는 이걸 했고, 이제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볼까? 자, 숙제 검사. 자, 숙제 볼게. 숙제가 10팽창 파트였어요. 10팽창 파트. 테스트는 2주 뒤에 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 그거 치고 또 다다음 주에 아니야. 근데 그 진도는 그때 그 전주까지 나간 진도까지. 그러니까 10파트가 하고 플러스 뭐 한 단원 정도 더 들어가. 10파트 플러스 그러니까 45페이지 아니고 한 단원 정도 더 들어가. 테스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열 마지막 그치 어디냐면 페이지 38페이지. 자, 페이지 38페이지. 자, 38페이지. 자, 6번에 자, 기억이 온도. 그 다음에 니은이 운동. 이것이 거리. 니은이 부피. 자, 7번은 그치? 1번이 왼쪽이 크고 2번도 왼쪽이 큰데 3번은 오른쪽이 크고 4번은 A, C, B 8번에 OX, OX 9번에 OX, OX 계속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몇 쪽이냐면 자, 페이지 42페이지. 자, 13번에 4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5번, 17번에 2번, 18번은 그치 이거야. 여름에 그치 다리가 10팽창하여 다리가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 그 앞에 있는 그대로 여름에 10팽창하여 다리가 휘어지거나 부서지는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 가고 19번은 3번 4번 20번은 1번 21번은 니은 디귿 뒤에 자 업에 4번 5번 하면 돼 1, 2, 3 했어 4번에 구리 대신 알루미늄을 쓴다.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 쓰면 돼. 그치? 5번은 답이 2번. 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거 21번이요. 21번. 자, 몇 쪽에 21번? 43쪽에? 43쪽에 21번. 자, 그림은 알코올 온도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얘들아, 알코올 온도계가 뭐냐면 빨간색, 온도계 중에 빨간색이 있잖아.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온도계 사용하는 액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아니지. 뭐가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한다. 질량은 그래. 그치? 자, 니은 10팽창하여 온도를 주자. 그렇지. 디귿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일정해야 되거든. 근데 물은 안 일정해. 그래서 물은 온도계에 쓰면 안 돼. 자, 리얼 온도 변화에 따라 열팽창이 비교적 작아야 한다. 아니지, 커야 되지. 작으면 이게 눈금이 거의 안 보여. 이게 올라간 게 안 보여. 커야지 잘 보여. 그게 대표적인 게 에탄올이야. 그렇지? 근데 에탄올은 무색이잖아. 그래서 그 안에 빨간색 색소를 조금 넣어. 그렇게 만든 게 온도계. 그치? 답은 니은디. 그 다음에 얘들아 업의 5번 알겠어? 질문해야지. 그치? 몇 번? 20번 그래 20번. 자 20번 그래. 아빠는 씨도 20번 질문했어. 20번하고 5번 질문했거든. 자 20번에
상온에서 상온 25도씨 자 오랫동안 두었던 부피가 같은 식용유 물 에탄올이야. 자 식용유 물 에탄올을 뜨거운 물에 넣었어. 뜨거운 물. 여기가 뜨거운 물이야. 자 여기에 식용유 물 에탄올을 이렇게 둔 거야. 근데 눈금을 봐봐. 눈금을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 에탄올이. 에탄올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 그 다음이 식용유. 그 다음 물이야.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 열은 얘들아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열은 어때? 뜨거운 물에서 어디로 가야 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네. 그렇지? 그러면 열은 새 액체에서 뜨거운 물로 이동했다가 틀렸지. 어떻게 고쳐야 돼? 뜨거운 물에서 새 액체 쪽으로.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자 2번에 시간이 지나면 새 액체의 온도는 모두 같아지죠. 왜냐면 같은 물 속에 들어있잖아. 얘들아 같은 냉장고 속에 들어있으면 그 안에 있는 반찬의 온도들은 다 똑같아져. 같으니까 같은 뜨거운 물에 있잖아. 그럼 온도는 똑같아져. 처음에는 얘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 똑같아져.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3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맞지? 왜 열이 이렇게 가면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부피가 증가. 4번 맞고 5번 맞아.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그렇지? 업의 5번. 자, 중간바닥 플라스크 20도씩 물을 넣고 가열하면 물의 온도가 물의 높이가 그렇지? 어떻게?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져. 왜 처음에 왜 낮아질까? 왜 낮아질까? 답이 2번이거든. 물이 팽창하기 전에 둥근바닥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 그럼 둥근바닥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하니까 물이 낮아져. 그런데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팽창하니까 다시 높아져. 이게 고체가 그렇지 액체보다 열을 빨리빨리 전달해. 그렇지 왜?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열을 빨리. 그래서 그렇지 가에 있는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 살짝. 그래서 이 그렇지. 자 답은 2번이야. 또 질문. 없나? 진짜로? 그 16번 알겠어? 16번? 네. 알겠어? 누가 제일 많이 그치 휘어졌지? 철이요. 응? 아니잖아. 철이 제일 용에 가깝잖아. 자세히 보면 구리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팽창했어. 네. 그래서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철이 제일 작거든. 그래서 16번에 5번이야. 네. 없니? 네. 그러면 없으면 자 오늘 여러 가지 힘 이거 할 거야. 자 이제 얘들아 열 파트는 그렇지 얘들아 끝났어. 그렇지 Q는 시멘트 하다 보니까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힘이라는 걸 볼까. 힘. 자 요거는 너희들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거 시험 친다. 알겠지? 아니 우리 학원 시험 말고 학교에서 너 1학년 2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 그럼 요 파트가 들어요. 힘. 알겠지? 자 힘. 그러면 힘의 종류는 뭐뭐 있니? 요거 배울 건데 그 전에 힘이 뭐니부터 하는 거야. 자 어디 줄을 꺼야 되냐면 얘들아 힘. 일단 힘을 F라고 써. F. 기호로 이제 F라고 표시해. 그러니까 힘을 영어로 폴스라고 그러거든. 그 F로 써. 단위는 얘들아 쌤이 이제 단위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할게. 단위는 N이라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 힘의 그치 단위는 그치 뉴턴. 자 뉴턴. 자 그러면 힘은 정의가 뭐냐면 중간에 그 밑에 보면 화살표 뭐예요? 화살표? 네. 화살표를 줄 거서 그거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위에 걸 쓰지 말고 밑에 걸 써. 밑에 거 화살표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자,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러면 얘들아, 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게 움직였어. 또는 움직였던 게 정지했어. 이런 게 운동 상태 변화는 거야. 또는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치? 이 운동 상태 자리에 그냥 상태라고 쓰면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틀렸어. 얘들아 상태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거를 상태 변화라는 거야. 그치? 요거 아니야. 얘들아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하는 게 그치? 힘을 많이 주냐 뭐 세게 주냐 이런 게 아니야. 선생님 힘 주면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상태 변화는 그치? 뭐 온도와 압력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그치? 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운동자 빼면 틀린 말이야.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거기 동그라미 쳐가지고 틀리는데 수두룩했거든. 운동 상태하고 상태는 다른 거야. 알겠지? 자, 그거 이거 그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자 1번에 힘은 반드시 두 물체에서 작용한다. 그치?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두 힘은 크기하고 방해한다. 자, 이거 먼저 이거 설명할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지구가 있어. 자, 지구 주위에 달이 있어. 그치? 그러면 항상 힘이라는 거는 자, 지구가 달을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 자, 이거를 작용이라 그래, 작용. 근데 달도 지구를 잡아 당기거든. 혹시 이걸 뭐라 하는 줄 알아? 반작용. 그래. 오, 진짜. 그래서 항상 있잖아.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 그러면 물체가 한 개로는 안 돼. 무조건 물체가 두 개. 두 개야. 그렇지, 두 개.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야. 자, 상하가 아니고 상호작용. 그래서 항상 물체는 봐봐. 뭐가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 그런데 이 둘의 힘의 크기가 누가 더 크게? 얘들아, 누가 더 커? 작용이 클까? 반작용이 클까? 작용. 이거 무조건 같아.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야. 자, 뉴턴의 제3법칙에 뉴턴의 운동법칙에 세 가지인데 그 중에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작용 반작용 법칙. 그러니까 세상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 근데 이 작용과 반작용하는 그 상호작용 요 힘은 힘의 크기가 어떻다? 힘의 크기가 무조건 같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건 없어. 선생님 다를 수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같아. 방향은 무조건 반대야. 이렇다고 얘기한 게 뉴턴이야. 자, 내가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은 그러면 선생님 이게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힘을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라고 치잖아.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야. 그럼 요 힘은 이름이 뭘까? 달이 지구를. 그러면 주어 그치 뭐지?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뭐 어떻게 돼 있어?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 힘의 반작용은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를 반대로 하면 답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벽을 밀어. 그치? 그럼 이거의 반작용은 뭐야? 벽이 나를 미는 거야. 자, 주먹이 얼굴을 때렸어. 그러면 주먹이 얼굴에게 힘을 줘. 얼굴에 힘을 줬어. 이거의 반작용은? 얼굴이 주먹을 때리는 거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자,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도 아프지만 주먹도 아픈 거야. 그치? 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다리 지구에 1cm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야. 그거는 그치? 그 궤도라든가 다른 주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지금 그런 거 없다고 칠게. 다른 거 없고 이거만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요 힘의 크기와 요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 그러면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둘이 작용 반작용. 얘들아, 같다야 무조건. 이거 같다까지 하기가 너무 애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같은 거야. 근데 왜 달만 돌지? 왜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달만 돌지?
질량이 작아서. 그게 뉴턴의 제2법칙이야, 얘들아. 자, 힘이 있을 때 질량이 작은 놈이 더 빨리 움직인다. 요게 뉴턴의 제2법칙.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 뉴턴의 제2법칙은. 그러면 둘이 힘이 같은데 왜 달만 같이 돌지 지구 주위를 하면 달의 질량이 작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힘의 크기는 같은데 달의 질량이 작기 때문이야. 그럼 만약에 달이 이만하고 지구가 이만해. 그럼 어떻게 돼? 지구가 달 주위를 도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자, 왜 힘의 크기는 같은데 지구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 그럼 있잖아,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 그렇지? 그러면 지구도 어때? 태양을 잡아당겨. 누가 크지? 태양. 같다라니까, 같다.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같다까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 크기 말고. 크기. 아니, 내 말은 질량 말고. 그렇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누가 크다? 같다라고. 왜 같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 그러면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뭐라고?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누가 커? 같다야. 방향은 반대. 오케이? 근데 왜 지구만 돌아? 지구가 질량이 작아. 그렇지, 지구가 질량이 작아. 그럼 만약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제일. 그렇지. 우주에서 지구가 질량이 제일 커야 돼. 불가능.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럼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몰라. 없어. 왜? 누가 질량이 제일 큰지 모르니까. 그렇지. 누가 질량이 제일 큰지. 야, 우주를 다 봤니? 모르지. 자, 그 측정 안 되는 우주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지, 우주는 중심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지구가 이만하면 어때? 태양이 돌겠지. 네. 자, 근데 있잖아, 만약에 지구가 태양하고 크기가 똑같으면 어떨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같이? 그럼 어떻게 도냐면 서로를 잡는. 서로 때문에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무게 중심, 즉 질량 중심이 가운데거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같이 돌아. 그렇지. 만약에 지구가 태양만 하다면. 왜?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만약에 뭐 돌멩이를 던지면 맞아. 차면은 네가 뒤로 밀려나지. 근데 자기가 반작용 있어. 근데 왜 돌멩이는 날아가요? 돌멩이 질량이 작으니까. 아, 그치? 그럼 네가 나를 던졌으면 네가 더 멀리 날아가. 그치? 그러니까 힘은 무조건 같다. 알겠지? 뭔가 움직이는 질량 차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다. 그럼 작용과 반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야. 얘들아 봐라. A하고 B가 있어. 서로 이렇게 할게. 이게 작용 반작용 그림이야. 작용과 반작용 그림이야. 자, 근데 우리 뒤에 나올 거지만 이걸 할 때는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 옆에다가 그려도 되고. 자, 얘들아, 요거는 뭘까요? 요 그림은 뭘까? 움직이지 않는다. 자, 요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은 자, 힘의 크기가 어때? 크기가 같다. 자, 방향은 어때? 다르다고 하지 말고 반대이다. 얘들아, 다른 거랑 반대는 그렇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는 이거지만 이건 다른 거잖아. 이거는 다른 건데 이거는 반대잖아. 반대를 해야 돼. 자, 세 번째. 둘이 더해서 0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위에 거. 둘이 더해서 0. 더해서 0.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힘을 주고 얘가 이렇게 힘을 주니까 둘이 더해서 0. 안 되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땡기고 내가 지구를 땡기는데 서로 안 땡기는 걸 하자. 이러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왜? 물체가 다르잖아. 왜 안 되니? 물체가 다르잖아.
서로 다른 물체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야. 자, 근데 밑에 거 힘의 평형 볼게. 힘의 평형은 어때? 즉 그 크기 어때? 힘의 크기는 서로 같지? 방향 어때? 반대. 반대 같지? 네. 자, 근데 얘는 둘이 더해서 0 해도 돼, 안 돼? 돼요. 된다고, 얘는. 얘가 이쪽으로 10N, 얘가 10N이면 이 물체는 정지해 있어. 자, 얘는, 그치? 둘이 더해서 0 해도 된다고. 0 하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그럼 왜 되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같은 물체야. 그러니까, 한 물체의 두 힘과 두 물체의 두 힘은 다른 거잖아. 그치? 아, 한 물체의 두 힘은, 그치? 둘이 돼서 얘기가 된다고. 내가 있는데 누가 한쪽 팔로 누가 16점 들고 한쪽은 16점 나는 안 움직이고 제자리 있잖아. 이거는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구분 잘해야 돼. 그렇지? 이런 거 가지고, 그치? 나중에 문제가 다 나와. 자, 그러면 선생님,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구분해요? 작용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로 돼 있어.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책에 철수영인 밑에 철수영이는 그 보면 다 알아. 서로 반대고 큰 거지 힘의 크기는 같다. 자, 3번에 자, 동그라미 3번이야. A의 1에 동그라미 3번. 상호작용하는 두 힘의 예. 사람이 벽을 밀어. 이거의 반작용은 뭐지? 여기 사람. 그렇지. 벽이 사람을 미는 힘. 자, 발로 땅을 밀면, 자, 그 걸을 때 발이 땅을 미는 거의 반작용은, 땅이 말. 그렇지. 땅이 발을 위로 올리는 거야. 땅이 발을 미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해서 0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0 하면 발이 땅에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 둘이 더해서 0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물체가 다르잖아. 땅하고 발은 다른 거잖아. 자, 지구가 달을, 달이 지구를. 로켓이 가스를, 가스가 로켓을. 그치? 자, 우리 가스가 로켓을, 로켓이 가스를. 작용 반작용이야. 우리 새가 있잖아. 날 때 보면, 그치? 날 때, 날개를 이렇게 하지.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 날지? 아, 몰라? 아, 나 다 안 나왔는데. 이 새가 공기를 어때? 밑으로 내려. 밀면 공기가 이 새를 위로 올려서. 올리는 거야.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럼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달에서는 공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달에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새가 달에서 이렇게 못 난다고. 그치? 작용과 반작용 때문이야. 작용과 반작용. 자, 그러니까 그럼 얘들아, 우주는 공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우주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뭔가 가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우주가 공기가 없으니까 너 이렇게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주에서 방향을 틀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치 던져야 돼, 버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에 보면 인공위성이 있어, 얘들아. 자, 우주에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있어. 근데 인공위성의 궤도를 만약에 그치? 자, 인공위성이 있어.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게 동그란 게 완전 동그란 게 인공위성 궤도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스를 여기가 인공위성이 가져간 가스를 주입하면 얘가 이렇게 주입하면 얘가 이렇게 힘을 받고 뭐 이렇게 주입하면 이렇게 힘 받고 해가지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인공위성이 가스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들고 가야 돼. 들고 가. 그러다가 궤도를 바꾸거나 할 때 이쪽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걸 언젠가는 어때? 다 쓰겠지. 그럼 다 쓰면 어때? 인공위성 수명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저 인공위성을 내가 계속 쓰고 싶어. 그러면 지구에서 출발해서 가스 넣으러 가야 돼. 네. 근데 있잖아, 이게 기름 주유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가서 뭐 인간이 하든 로봇이 하든 뭔가 가서 꼽아가지고 가스 넣어야 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버려야 돼. 그치? 그 둘 중에 하나. 얘들아, 우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녹이 쓰지 않아. 공기가 없기 때문에 녹 쓴다는 개념이 없어. 우주는 그리고 태양빛 때문에 배터리는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충전하고 싶으면 딱 펼치면 돼. 배터리 충전해. 아우 무거워. 그러니까 자 에너지 걱정 다 없거든. 근데 궤도 수준을 하려면 무조건 가스가 있어요. 공기가 없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궤도 수정을 하려면 내가 그 공기를 이렇게 분사하면 이렇게 힘을 봐. 뭐 작용과 반작용. 그 혹시 그 뭐지? 마셜이라는 영화 봤어? 네. 알아? 네. 화성에 사는 거. 네. 화성에서 그 몇 년 4년인가 살잖아. 그 네. 감자 키워가지고 막 그 네. 영화 보면 그 영화 맨 끝에 구하러 오잖아. 그렇지 그 우주선이 그 한 사람은 화성에 있는 사람을 구하러 가잖아. 이 사람이 쭉 출발해. 얘 구하러 와. 우주에서 만나야 돼. 근데 이 간격이 있어. 얘가 어떻게 하지? 아이언맨. 찔러. 그렇지. 뭐 여기 자기가 그 산소통이 있어. 산소 그 공기. 구멍을 내. 탁 하면 얘 빠져나가지. 그럼 얘가 이제 반작용해서 튕기잖아. 근데 이게 딱 튕기면서 이게 반작용해서 이게 돌면서 가. 그래가지고 로프를 잡잖아. 그게 있지. 만약 그걸 못 잡으면 어때? 죽어요. 그냥 바로 죽는 거야. 산소 부족이고 그냥 우주 미하되는 거야. 그치? 그게 뭐야? 작용과 반작용. 그게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서 날아가는 원리야, 같잖아.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다. 둘이 더해서 영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물체 다 이해했으면 얘들아 끝났어. 자, 밑에 힘의 효과 볼게, 효과. 자, 힘의 효과에 자,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 변하거나 둘 다 변하는 거야. 자, 모양이 변하는 거 읽어보면 다 알아. 그치? 밀가루 반죽 누르면 모양 변하는 거 다 알지? 모르는 거 있노? 굴러가는 공이 멈춰.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근데 옆에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건 뭐냐면 야구공이나 축구공이나 배구공을 세게 치거나 찬다 이런 거. 자, 야구공을 있잖아. 야구공을 그치 만약에 방망이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 그러면 요렇게 생긴 친구가 이거 오거든. 부딪히면 요렇게 돼. 찌그러져. 그러다가 다시 어때? 펴지면서 다시. 네.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하면서 중간에 그치? 힘을 받으면 이제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면서 운동 상태가 변해. 그건 거야. 자동차가 충전하면서 찌그러지거나 그래서 정지한다. 그래. 다 이해되지? 자, 그 밑에 얘들아 3번에 줄 꺼서 외워야 돼. 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 무슨 3요소 쓰시오. 좋아할 거 같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 힘의 3요소 뭐 있지? 크기, 방향, 작용점. 자, 그러면 아까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힘의 3요소. 그럼 아까 둘이 더해서 0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랬지? 물체가 다르다 그랬어. 이거를 좀 과학적인 용어로 이제 좀 바꿔볼게. 과학적인 용어로 바꿔볼게. 자, 힘의 3요소가 뭐라고? 크기, 방향, 작용점이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서 0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좀 유식하게 작용점이 다르기. 자, 그럼 더해서 0을 하면 되는 얘는 0을 해도 되는 이유는 뭐지? 왜 그래라는 거가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힘이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그치? 힘의 단위는 뉴턴 밑에 나와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 얘들아,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옆에 보면은 그럼 선생님 보통 작용점이라 얘기하는 건 뭔가요? 자, 내가 여기 지금 물체가 하나 있어. 그치? 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힘을 줬더니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때 힘은 어디를 주는 거냐면 이 물체의 무게 중심에 주는 거야. 얘들아, 이 물체의 무게 중심이 여기라고 쳐. 그러면 여기에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앞으로 움직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용점에다가 힘을 준다 할 때는 다 뭐지? 무게 중심 또는 다른 말로 질량 중심이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가면 질량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여기를 보통 작용점이라.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된 물체가 무게 중심이라 질량 중심 여기인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면 어떨까? 회전을. 그렇지, 회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자, 요 길쭉한 펜이 있어. 이 길쭉한 펜의 무게 중심은 이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슉 던지잖아. 그럼 얘가 슝 이렇게 가. 근데
내가 이 무게중심, 질량중심 또는 무게중심 여기 가운데는 내가 거기를 안 주고 여 끝에를 잡고 있잖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게? 회전.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회전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보통 힘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 힘을 주는 거야? 무게중심에 주는 거야. 이제부터 있잖아. 어떤 물체한테 10N의 힘을 주면 무게중심을 준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무게중심 아닌 곳에 주면 회전하거든. 회전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넘어가요. 그때는 무게중심이 아닌 곳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 그건 이제 그 다음이야.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 얘들아. 뭐다? 무게중심. 이 작용점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한다? 무게중심을 얘기한다. 알겠지? 질량중심이 해도 돼. 상관없어. 자, 여기까지 하면 얘들아 숙제가 집에서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양이야. 46페이지 5문제. 그냥 한쪽 눈 감고 풀어. 자, 뒤에 어디냐면 51페이지 7문제. 요거는 있잖아. 진짜로 한쪽 눈 감고도 10분이면 7번까지. 7분까지. 왜 7분까지밖에 안 했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 집에서 10분 하는 이 숙제 안 해오면 그치?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갖고 잠시 쉬었다가
어떻게 먹는 게 그래서 좀 많이 하는데 근데 브레이크도 달아야 되잖아. 브레이크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나를 물에 기쁨. 아, 음색. 아이 어이요. 아이. 우리 수치 없어 치우고 아, 치우고 안 좋겠어. 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이거 새집. 아, 느리서. 새집. 얘기 근데 새집. 서울 거지. 빨리 해. 아, 뭐야 이거. 새집. 집사. 자, 오늘은 저기 104페이지. 자, 거기 가로 5번. 이온의 이동하는 데 보면 되거든. 자, 여기 이 이온의 이동하는 데서는 자, 거기 중학교 내용에서도 한번 같은 게 소개가 됐었어. 그런데 이제 기억은 좀 안 나겠지. 거기 걸음 종이를 유리판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양쪽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극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종이에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셔놔. 이것도 이제 거기는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하필이면 다른 걸 안 쓰고 질산칼륨을 쓰는 이유는 얘가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이온들이 이동하거나 이런 걸 방해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좀 알아서 좀 적고 해야 되는데 역시나 또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그림 바로 밑에 걸음종이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질산칼륨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 돼? 질산칼륨 왜 쓴다대? 다른 물질과 잘.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이온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줘야 돼. 자, 적어놨다면 이제 양이온은 뭐가 됐든 그냥 마이너스 쪽으로 가. 음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가고. 이제 너가 이제 그 힘 이제 배우고 있나 봐. 이제 힘 배우고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 힘력. 인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전기는 서로 반대잖아. 즉 우리가 자석처럼 이게 N극, S극은 서로 끌어당기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데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낸다는 거. 이제 슬슬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테니까 예, 앞으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하면은 인력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 전하를 띠고 있다 보니까 전기적 성질로 인해서 플러스 극 쪽은 음이온을 당기게 되고 마이너스 극 쪽은 양이온을 당기게 돼. 자, 그래서 당연히 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온들은 투명해서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여. 그런데 색깔 있는 이온들이 있단 말이야. 이 색깔 있는 이온들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보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쭉 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서 실험이 이제 잘 됐나 확인해 보면 살짝 이동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라색 뭐다? 과망간이즈산 이온. 거기 그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이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거 바꿔줘야 돼. 뭐라고 적어야 돼? 뭐라고 적어야 돼? 과망간이즈산 칼륨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은 당연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는 푸른색이라고 나와 있지. 보통 책에서는 구리 이온을 푸른색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파란색이야. 그래서 구리 이온은 당연히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양이온은 구리밖에 없냐? 아니야. 칼륨 이온이 있어. 칼륨 이온도 당연히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고, 그럼 음이온은 과망간이산 이온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 질산 이온도 있고 황산 이온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 다 이동하는데 문제는 색깔 있는 것만 눈으로 보인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색깔 있는 이온이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소개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쓰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자, 그 밑에 예제 4번, 5번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지금 해봐야 돼. 만약 정답이 몇 번인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예제 4번 정답 몇 번 했어? 어? 뭐라고? 좀 크게 얘기해봐. 잘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라니까. 몇 번 했냐고? 저 이거 4번 어? 이제 4번이라 예, 이제 아니 예제 4번. 예제 4번 몇 번 했어? 저는 니 4번 했어? 나머지 몇 번 했어? 5번? 그 다음에 또? 말해라 빨리. 이제 4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야. 같은 수가 있지. 간단한 문제. 화합물 한 입자가 이온화되어 내놓는 이온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에 염화구리는 요거 한 개가 이온이 되면 이온 몇 개 생겨? 3개. 3개. 이거 모르겠어? 이 구리가 몇 가지 이온이야? 구리는 무슨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잖아.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지. 근데 그게 뭐라고? 구리 한 개에 구리이온 한 개에 염화이온 2개 생기잖아. 이번에 수산 알루미늄이야. 이거 몇 개 생길까? 3개하고 하고 뭐라는 거야? 어째서 중얼거리지 말고 크게 얘기해. 뭐라고? 12개 이게 뭔 12개가 생겨 이 새끼야. 6개 뭔 6개야. 4개 생기잖아. 4개. 야 이거 이온식 몰라? 야 알루미늄이 3 플러스 3 플러스잖아. 거기에 가로 왜 써놨는데? 이거 수산화이온이 한 개잖아. 수산화이온은 1 마이너스짜리잖아. 그러면 몇 개 생겨야 돼? 알루미늄 이온 하나에 수산화이온 3개 가지고 4개 생기잖아. 야 NaCl은 이온 몇 개 생겨? 2개. CuSO4는 이거 이온 몇 개 생겨? 황산구리 몇 개 생겨? 죽어버려 그냥. 황산구리 몇 개 생겨? 2개 생기잖아. 2개 생기잖아. 자, 5번에 황산 몇 개 생길까? 응? 황산 몇 개 생겨? 아니 이온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몰라? 대답을 해야지. 뭐하기 아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수소이온 1 플러스잖아. 황산이온은 2 마이너스고 몇 개 생겨야 돼? 3개 생기잖아. 아니 이 간단한 문제를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떻게 다 틀리냐 그게?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다가 5번 찍는 애들 4번 찍는 애들 공통점 뭔지 알아? 거기 있는 숫자만 보는 거야. 숫자만 보고 찍으니까는 당연히 틀리지. 거기 있는 4, 2 이런 걸 갖다가 왜 숫자만 보냐고. 황산이온이 SO4 2 마이너스 그게 한 개짜리잖아. 다원자 이온이 한 개짜리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래서 내가 뭐 알아야 돼? 그거는 통으로 하나를 외워야 된다. 아 그러면 여기서 2번이 이온의 개수가 제일 많네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뭐냐 이게. 응? 야 예제 5번은 몇 번이야? 당연히 5번이지. 왜? 쭉 읽어보면 뭐가 나와? NO3 마이너스인데 2 마이너스라고 뻔히 나와 있잖아. 응? 감사합니다.
공도. 야 이거 좀 심하게 못하거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있잖아. 너무 심하게 못해. 이거를 각 반마다 있잖아. 똑같이 예제 문제들을 푼단 말이야. 이 예제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사실은 예제 4번은 틀리는 애들이 좀 있어. 그런데 다 틀리진 않아. 그런데 희한하게 이거를 다 틀려. 야 이게 좀 심한 게 아닌가? 좀 상태 많이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이런 애들 이제 쭉쭉쭉쭉 끌고 난못 끌고 갈 것 같은데 이게. 자 지금 이거 봐봐. 이온식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온 화식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왼쪽에 이온화식들이 쭉 나와.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몇 개만 골라서 한번 써보고 화학식 하나만 딱 보고 한번 써보고 그게 맞는지 책에 있는 거 넘겨서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면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안 되나 봐. 자 그래서 자 다음 주 화요일에 공속의 의식 테스트를 넣어도 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게 문제 풀다가 이런 걸 갖다가 잘 안 하는데 좀 심하다. 여기냐? 다음 주 화요일에 공속의 의식 테스트를 한번 또 한번 해볼 테니까 뭐 어차피 프린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게 그렇게 안 적히는 게 아닌데.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는 지금 말고 한 2년, 3년 그 전에는 중1, 중2 때 이런 걸 갖다가 풀어봐라 이러면 대부분이 맞추는데 그 중에 한 반에 한 10명 정도 있다 치면은 한 2명 정도에서 1명 정도가 이렇게 너처럼 있잖아. 그냥 숫자만 보고 찍는 애들이 있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 그렇게 숫자만 보고 찍는 애들이 있지. 걔네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무슨 뭐 과거 준비한다, 영재고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간 적이 없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분명히 뭘 보고 했는데 틀렸어. 그런데 주변에서 뭔 짓을 하느냐면 다른 친구들이 이런 것도 틀리냐고 병신 소리 하면서 있잖아. 막 깎아내려. 바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거 열받아가지고 다음부터 안 들리는 애들이 좀 가서 틈먹고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너는 안 그렇잖아. 그냥 그래서 이게 그거가 좀 심각하거든. 심각한 정도를 조금 벗어나 있는 정도야. 이 정도를 갖다가 그냥 숫자만 보고 찍는다. 아니 S5대 있으니까 4대 있으니까 찍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또 몇 가지 또 나와. 황상풀이 이런 것들도 있잖아. 왼쪽에 나와 또. 그러니까는 정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왼쪽에도 좀 참고를 해가면서 좀 했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 사실 이제 1학년 아마 내년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애들이 많아지냐면은 자기가 뭘 하고 있으면 실수할 수 있어. 실수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하는 거잖아. 실수라도 그나마 괜찮은 생물이 있다면 사람이야.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 다른 동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실수라는 걸 하잖아. 그러면 대부분이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가 생각을 해봐. 모기 같은 거 있지. 그거를 이제 피를 빨겠다고 여기 날아오는데 하필이면 지나갈 때
너그 눈 시야 안에나 또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 너가 모기가 날아가는 걸 알지?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데? 잡아주려고 하지. 손으로 못 잡으면 어떻게 해?殺虫제 뿌리지. 맞잖아. 죽어. 얘는 거기를 귀라는 걸 알고 지나갔을까? 사람의 눈이라는 걸 알고 지나갔을까? 그럴 리가 없어. 그냥 피를 빨겠다는 목적 하나로 날아가는데 하필이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야. 죽어. 모기만 그러냐? 안 그렇다. 웬만한 생물들이 다 그래. 근데 인간은 어때? 조금만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매우 드물어. 대부분은 다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 인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쉬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금 1학년들은 어떠냐면은 숨겨. 자기가 실수하는 걸 숨겨. 숨기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냐면 답을 체크하지. 여기 지금 이제 사라진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도 몇 명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답을 체크하는데 자기가 보면 틀렸잖아.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 틀렸다고 표시하면 되지. 네. 정글에 간단하잖아. 틀렸다고 표시하면 되는 걸 갖다가 틀렸다고 표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런 애들이 있다. 틀린 거는 안 끊고 그냥 놔두고 맞는 거는 동그라미 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 거기다가 몇 번을 했는지도 숨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번호비에다가 작게 동그라미 해놓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답 체크하는데 자기가 한 개 틀리면은 그냥 틀렸다고 표시하면 되는데 틀렸다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하는 애들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틀렸어 이러면은 자꾸 눈치 보는 애들이 있다. 근데 왜 눈치를 보지? 자기가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이걸 틀렸으니까 다음부터 안 틀렸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눈치를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너가 있잖아. 어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어. 무릎이 까졌어. 그 무릎이 까지고 나면 상처가 났지.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 발라야 되지. 소독하고 약 바르면 되지. 소독할 때 어때? 따갑지. 당연히 따갑다. 이 안 해본 애들 없잖아. 소독할 땐 다 따가워. 그 다음에 이제 약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습하지 않게 잘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도 감거나 아니면 밴드 붙이고 해가지고 있잖아.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해야 되지. 그렇잖아. 그렇게 해야지 빨리 낫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옷을 그냥 덮어놓으면 뭔 일이 생기대? 골마. 진물이 나고 골마. 근데 너가 하는 행동도 똑같다. 너 자꾸 숨기면 뭐가 되는데? 골마. 골문 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썩어. 그럼 너가 그러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는 어디서 나는 있잖아. 너 잘하네라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역신 취급당하지. 역신 뭔데? 너가 있잖아. 가장 손쉽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객관적인 실력이나 뭔가를 인정하는 거야. 나는 다른 애들보다 어느 부분이 떨어져.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애들 잘 없긴 해.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어떤 정도의 객관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는 물어보지 마. 어차피 안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일부 학원 선생님들이 있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얘가 똑같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고 얼마나 잘 푸는지를 비교하면 돼. 어떤 애는 어떤 문제 하나를 5분 안에서 풀어.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한 20분 정도 걸려. 그러면 걔 실력에 비하면 얼마나 하는 거야?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대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학원에서 하는 이 테스트 있지? 그런 테스트들이 간접적으로 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어떤 애는 막 80점, 90점 받는데 나는 20점, 30점 받아. 그럼 어떻다는 거야? 나는 객관적인 실력이 쟤네들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거야. 그것부터 인정하는 거야. 그것부터 딱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갖다가 상승시킬 수 있을까는 그 뒤에 고민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애들이 숨겨. 자꾸 숨겨. 너 테스트 한 거 있잖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몇 점 받았는지 얘기해. 몇 명이 있고 그 중에 몇 등이었는지 얘기하나? 얘기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 안 하는 애는 어떻게 한다? 테스트한 용지를 갖다가 없애버려. 분명히 여기 있다.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숨기는 거지. 왜? 왜 숨겨? 엄마한테 욕먹을까봐. 엄마한테 맞을까봐. 아빠한테 욕먹을까봐. 아빠한테 맞을까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서버 골막. 나중에 펑 터지는 거야. 언제 터진다고? 너 이제 얼마 남았다. 지금 7월달 거의 반 지나갔지? 너 9월달에 처음으로 중간고사 시험 칠 거야. 그때 딱 터지는 거야. 수학학원 보내놓고 과학학원 보내놓고 영어학원 보내가지고 거기 원장님들 거기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험 터 치면 어떻게 된다? 수학 40점 50점 띡 뜨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 그럼 그때 툭 터지는 거야. 너 이때까지 뭐 했어요? 자 그래서 너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몰라. 이런 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도 난 잘 모른다. 근데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뭔가 작지만 뭔가 노력을 하지만 하기 싫은 애들은 안 해. 그게 수업 시간에 보여. 그래서 누구라고 딱 짚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하기 싫으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수업 피곤하잖아. 그래서 지금 몇 명 없잖아. 하기 싫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이것도 있잖아. 과학학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안 그래? 과학학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학원도 있다. 거기 가면은 좀 다른 처우를 받겠지. 뭐 잘하고 있니 여전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 그런 학원을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야. 대신에 시험 치면 터진다. 확실히. 지금은 중1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1 사실은 앞으로 자기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시기거든. 언제까지? 중3까지. 앞으로 자기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학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스카이 아니면은 뭐 대학 취급도 안 하고 이러지. 나중에 봐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카이는 고사하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그 반에 있는 애들 28명 중에 25명이 그래. 누구한테 물어봐. 지금 너가 있잖아. 어차피 내일은 안 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있잖아. 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지금 친구한테 물어봐. 야, 너 대학 가면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은 혹시 물어보는 애들 있어? 혹시 그럼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애들 있나? 그럼 뭐라고 대답해? 대부분이 자기는 서울대 갈 줄 알아. 나는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 공부고 난 대학 가기도 힘들지도 몰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이런 얘기 하는데 본 적 있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없어. 근데 너는 어때? 서울대 못 가? 혹시?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지 않냐? 나는 가능성이 없나? 가능성이 없어. 이 정도 실력으로는 무슨 서울대 개뿔들을 본 거야. 서울에 들어가 있어 못해. 그러면 경기도 쪽은
안 된다. 확실하게. 이 정도 실력은 불가능해. 근데 중1인데 아직도 가능성 많고 시간도 많잖아. 가능성 깨끗한 무서워서 해봤는데. 내가 그 얘기했던가? 사람들은 가능성은 누구나 갖고 있어. 문제는 뭐냐? 최대치를 100이라고 쳤을 때 20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 10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 5를 갖고 있는 애가 있고 그래. 때에 따라서는 소수점대도 가능해.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러면 가능성을 20 갖고 있는 애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있잖아.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지. 2배 높이면 얼마야? 20에서 2배 높이면 40이고 거기서 2배를 높일 수 있다면 80이야. 그런데 가능성을 0점대로 가진 애들 있어. 0.1, 0.01, 0.001, 0.0001 이렇게 가진 애도 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0.1짜리가 2배 높이면 얼만데? 0.2야. 0.1을 2배 높이면 얼만데? 0.4야. 1도 못 넣고. 근데 희한하게 가능성이 낮은 녀석일수록 뭔 짓을 하느냐? 아무 짓도 안 해. 내가 이때까지 수천 명 이상의 애들을 봐왔는데 가능성이 낮은 애들일수록 있잖아. 노력 자체를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 과거 준비하는 애들이 있거든. 중3들.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과거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특이하게 저기 게시판에 보면은 그 준비하는 애들이 성적이 쭉 붙어 있는 거 봤을 거야. 봤지? 거기 보면은 어떤 애들이 있대? 마이너스 점수가 붙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가 붙어가지고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애들이 희한하게 걔네들 뭐 하냐면은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있다. 성적 잘 나오는 애들 있지. 테스트 하면 성적 잘 나오고 합격도 잘하는 애들 있지. 쉬는 시간에 게임 안 한다. 쉬는 시간에 있잖아. 다른 친구하고 문제 물어보고 문제 대답해주고 다른 애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물어보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꼭 원하는 애들이 희한하게 쉬는 시간에 영상 보고 게임하고 있다. 희한하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있잖아. 특강이나 보강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할 때 자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뭐 수업이 있으니까 올 사람 와라 이렇게 하면 그때도 희한하다. 뭘 볼 수 있냐면은 잘하는 애들은 와. 근데 와야 되는 못하는 애들 있지. 왜냐면 그래.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누군가는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문제는 너가 가진 가능성은 얼마인지 너가 모른다는 거야. 1인지 10인지 20인지 아니면 0.0001인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있잖아. 매우 낮은 쪽에 속하지 높은 쪽이 아니야. 그래서 높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된다고? 숨기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숨기는 것부터. 숙제를 안 한 걸 숨기고, 숙제를 안 한 걸 숨길 때 어떤 방법을 쓴다? 내가 얘기했잖아. 책을 들어. 그리고 채점해. 또는 어떻게 한다? 접히지도 않는 책을 접어. 그 다음에 뭐 할까? 제일 뒤로 가. 희한하게 너가 쓰는 방식들이 다 정해져 있다. 휴대폰 쓰는 것도 숨기고. 그래서 휴대폰 쓰는 것들도 있잖아. 가끔씩 있잖아. 너가 여러 명 있을 때 휴대폰 쓰는 애들도 있었거든. 어떻게 쓴다? 필통에다 넣어놓고 쓰는 애. 자기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애. 모를 것 같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자고 있어. 자는 것도 숨기지. 어떻게 숨겨? 자기가 안 자고 있는 척, 책을 보고 있는 척, 다 숨기잖아. 숨기는 애들은 가능성이 낮다는 걸 자기가 똑같이 숨기고 있다. 근데 뭐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 그 내가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도 대답을 하면 돼. 대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는 그 실수를 빨리 바로 잡으면 된다. 내가 말했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얘기 안 하게끔 좀 만들어 봐봐. 다른 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 1학년도 진짜 꿀 잡아. 이런 얘기를 왜
2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거 105페이지 좀 볼까요? 105페이지. 자, 여기는 전기분해다. 전기분해. 전기분해는 강제로 전원장치를 연결해가지고 물질을 분해한다는 뜻인데, 거기 염화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해하는 화학 반응식 나와 있다는 거지. 자, 거기 보면 요거 기억나는 데가 있으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염화이온이 염소기체하고 거기 E- 적힌 거 있지? 요거 전자다. E-라고 적힌 거. 거기 뒤에 보면은 산화 반응이라고 적혀가 있어. 야, 이거 얼마 전에 했다. 산화가 뭘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지? 그 산소를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 모르겠으면 당연히 전화해야지. 말도 안 하는 것들 꼭 얘기했잖아. 말도 안 하는 것들이 난 평소에 말이 없는데요. 저러는데요. 내가 무슨 내가 할 거 아니야. 자기 성격이 어떤지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뭘 해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어떻게 바뀌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바꿔야지. 누가 바꿔준 게 아니야. 산화 반응은 뭐다? 산소를 얻는 반응이야.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구리가 전자를 얻는 게 나와. 거기는 환원 반응이라고 적혀가 있겠지. 자, 환원 반응은 뭐였더라? 감자지 산소를 얻는 반응이야. 자, 거기 이제 하나씩 더 적어놓고 알아도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을 좀 외워주고 하면 나중에 좀 편해지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뭐라고? 마이너스 극 자체가 전자가 많은 극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은 양이온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가지고 전자를 얻어서 원래의 금속이나 뭔가 기체나 이런 걸로 바뀌는 거고, 그럼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 플러스 극은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 극이라고 불러. 그러니까는 갖고 있던 전자를 뺏기는 거지. 내놓고 얘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원래의 고체나 아니면 기체로 변해서 이 분리가 되는 걸 우리가 전기분해라고 불러.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양이온은 어디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거하고, 거기 중간에 염소의 성질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 게 있어. 나중에도 나올 텐데 이거는 특목고 준비할 때도 써. 뭐냐면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물이나 염화알루미늄이나 즉 염화뭐라고 돼 있는 염화이온과 결합한 물질은 전기 분해를 하면 염소 기체가 생겨. 근데 거기도 나와 있다시피 염소 기체는 유독성 기체라서 염소 기체를 따로 포집할 수 있는 장비나 또는 장치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실험은 염소 기체가 생성되는 거를 눈으로 봤다 그러면 실험을 중단해야 된다. 되겠냐? 염소 기체를 포집하는 게 목적이거나 염소 기체를 따로 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실험을 더 이상 하면 안 돼. 일단 기포가 나오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실험을 멈춰야 돼. 안 그러면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소 기체는 독가스야. 자, 그래서 이거를 흡입하게 되면, 그렇다고 소량 흡입한다고 주가는 그러지 않는데 좀 장시간 또는 대량으로 흡입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실험들은 주의를 해야 돼. 어떤 물질? 염화뭐라고 되어 있는 물질을 전기분해를 해. 그리고 그 밑에 염산수용액 나오지. 즉 염산수용액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염화수소수용액이야. 오늘 좀 바꿔주면 돼. 가로 3번에 염산수용액이 아니라 염화수소수용액. 염화수소수용액을 뭐라고 부르느냐? 염산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염화 뭐라고 되어 있는 물질이지. 그래서 얘도 전기분해하면 염소기체 나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가로 4번 보면은 아이오딘 화납의 전기분해 나오는데, 앞에서도 했다. 아이오딘 화납은 앙금이기 때문에 얘는 수용액에서 전기분해를 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 여기 염화구리도 수용액상에서 전기분해할 수 있고 염산도 당연히 수용액에서 전기분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이오딘 화납은 수용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용융 나와 있다 거기. 그래서 열을 가해서 강제로 녹인 다음에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전기 분해를 시키면 이번에는 금속의 납과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을 얻을 수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좀 적어놔야 돼. 뭐냐면 자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NaCl 용융액 그 다음에 NaCl 수용액. 이때 얘는 여기서 뭐가 생겼냐? Cl2 연소기체 생겨요. 그리고 수용액도 마찬가지로 Cl2라는 연소기체가 생겨. 둘 다. 자 그런데 얘는 용융액은 마이너스 극에 나트륨이 소출이 돼. 자 그런데 수용액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나와. 이때 수소기체가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 분자가 두 개의 수산화이온을 만들면서 수소기체가 나와. 그래서 용융액은 어차피 그냥 나트륨과 염소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염기성으로 색깔이 돼요. 요거 하나 적어놔야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하나 소개가 돼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많이 틀려. 자 그러면 거기 예제 6번 이번에도 예제 문제 하나 나온다. 요거는 A, B, C, D 위치를 잘 보고 풀면 금방 풀려. 이거 빨리 한번 해봐. 요거 예제 6번 정답은 몇 번? 말하라. 몇 번? 2번. 2번. 이거는 A, B, C, D 위치만 잘 보면 간단하게 풀린다.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좀 더 이따 방금까지 하고 나서 할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챙겨.